사유로 페미얼 스테이트로 차별적인 사유로 주장한 걸 입증한 거니까 우리 입장 뭔가 뒤집으면 되잖아요. 뒤집으면 돼. 여기 뒤집으면 돼요. 여기. 우리 차별적인 가족관계로 위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 같은 경우. 여기서. 이게 룰들이니까. 그죠? 자, 그럼 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3-part burden shifting test라는 게 있어요. 더글러스, 맥도널드 더글러스 그죠? 저기 판결문이 판례인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포뮬러를 찾은 거예요. 이걸 이제 같이 끄집어내. 싹 오려가지고 끄집어내면 돼요. 요것대로 우리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어떤 데서요? Evaluating Crime or Discrimination. 자, 3604조 A항 이하 얘기한 차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그죠? 맥도날드 더글라스 코퍼레이션과 그린 판결문에 나온 3-part burden shifting test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류예요? 자, 첫 번째, 먼저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겠죠. 프리마 파시의 케이스, housing discrimination by preponderance evidence. 이제 프리마 파시의 케이스라는 건 우리가 명확한, 그죠? 우리가 한눈에 볼 때 명확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커먼론은 뭘까요? 구속 요건이 있어. 구속 요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의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뭘까요? duty breach causation damage 아니에요. 그것만 우리가 확인해서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 뭘까요? 그것은 사실 있다 해서 해당이 없는 거죠. 주의의무가 필요 없다 그러면 뭘까요? 그것도 뭐 해당이 없다. 근데 주의의무가 없다면 아무 해당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프리만 파시의 케이스죠. 요새는 모르면 GPT 챗인가? 챗 GPT인가? 그걸 찾아보면 나오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자, preponderance evidence를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차별을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뭘까요? 첫째,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다 룰들이에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자, 뭘까요? 자, 이게 그 member protect 클래스죠. 자, 보호 받는 클래스 멤버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당연하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죠? 패밀리얼 스테이트에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인종적인 문제로, 가족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속 요건에 속하니까 프로텍티드 클래스죠. 속하고, 두 번째, 내가 렌탈 자격이 우리가 신청하고 자격할 자격, 그죠? 자격이 있으며 또 사실상 임대인이 임차를 거부하는 경우, 또 협상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입증해야 되고, 네 번째, 아직도 그죠? 목적물이 남아있는 경우, 그죠? 아직도 광고를 한다든지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3-part burden shifting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적으면 되죠. 우리 팩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 케이스, 락킹 케이스는 뭘까요? 이게 프로텍트 클래스예요. 그렇죠. 메리터 스테이터스는 뭘까요?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 이제 나와요. 두 번째,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원고가 집중하게 돼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apply for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다, qualify라는 것은, rent라는 것은 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뭐예요? 신청하는. 이게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프리마 파시 케이스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입증을 하는 거면 여기 네 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내가 프로텍티브 클래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widow라는 거는 아까 그 패밀리아 케이스에서 스테이터스에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그 싱글 페어런트하고 살고 있는 어페어런트하고 살고 있는 경우니까 이 사람도 거기 프로텍티드 클래스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계없고 네. familiar status라는 것은 주로 이제 아이가 문제예요. 아이들 문제들이 네. 구성 아까 얘기한 대로 18세 미만의 아이가 같이 동거하는 부부에 관한 문제가 이제 familiar status가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봤었을 때 거기에 문제 그 패밀리아 스테이터스에 대한 데피니션에 어페어런트라고 되어 있어서 아 여기는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 싱글 페어런트일 경우를 갖다가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텍트 클래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면 바로 전에 나와요. 여기서 보면 race 있죠? color, religion, sex, familial status, or national origin. 여기서 이제 이게 프로텍트 클래스거든요. 이게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찾지 않게 되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따져야 될 건 marital status거든요. marital status는 이거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 마음대로야.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임대인한테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건데 이걸 지금 familial status를 우리가 건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현안에서 볼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쭉 읽어보고 결정하면 돼요. 이제 1, 2, 3, 4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룰들이에요. 룰들이고 사실상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원고가 이렇게 그런 차별적 요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프리마 케이스의 사건을 우리가 입증했다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런 불법이라는 어떤 추정 자체가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되죠. 상대방 입장에서 뭘까요? 당연하게 이거는 합법적인 non-discrimination, 그죠? 비차별적인 것으로 내가 한 것이다라고 이제 또 입증해야 되겠죠. 순서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그렇지 않다라는 건 입장을 또 내보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non-discriminatory reason이라는 것을 우리 케이스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두 번째. 이게. 뭘까요? marital status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입증이 우리가 dependent가 만족된다 그러면죠. 그런 입증이 된다 그러면 원고는 당연하게 자, non-discriminatory reason 자체가 원고가 제시한 그러니까 피고죠. 피고가 주장했던 비차별적인 사유 자체가 차별에 대한 단지 부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비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자체에서 이건 네 구실에 불과한다. 이건 뭐 네 마음대로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일관되게 지금 나가지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 무조건 뭐 과거의 어떤 문자 내용을 봐서는 오로지 나는 뭐 파이낸셜 리전 두 번째 marital status 두 가지만 끊임없이 자꾸 나가니까 내가 패밀리 스테이트를 건드린 적도 없고 오로지 결혼한 사람 그거 아니면 난 임대사업 못한다. 그렇게. 그리고 과거의 어떤 문자 내용 보더라도 그 네 사람이 와서 뭐 한 사람 또 뭐 싱글이 와서도 한 사람 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두 번째 케이스 우리가 1, 2, 3, 4를 우리가 구성 요건으로 보고 두 번째 우리가 플랜티프가 우리가 입증하고 다시 디펜던트가 다시 항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고가 어떻게 돼요? 뭐 비차별적인 요소라 하더라도 그건 단지
구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입증해야 돼. 그거 굉장히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건을 봅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는 자 여기서 뭘까요? 자 페니얼 스테이트라는 건 뭘까요? One or more individual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개인이죠. 개인이나 개인 같이 사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패밀리 윤지 법령 자체가 이거는 다툼이 없다. 자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칸 자체가 2명의 18세 미만 2명의 아이가 있었고 같이 사는 또 사실상 임대를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고 또 사실상 아직도 있느냐 그죠? 룸이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사실상 또 렌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딕스는 이제 하나의 임대인으로서 또 협상을 거부했고 아직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 그죠? 그냥 존재하는 상태고 전화했을 때 또 사실상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패밀리얼 스테이트 기준으로 해서 분명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칸이 주장한 거죠. 자 여기서 볼까요? 자 보면 로 저지 입장에서는 피고의 항변 내용을 받아줬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뭐 가족의 구성원보다는 오히려 재정적인 문제로 관련된 더 가깝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게 이제 행정심판 때 얘기죠. 왜냐하면 딕슨 입장이 뭘까요? 나 이제 페이 모기지니까 그죠? 나 이제 뭐 대출 받았으니까 뭐 이거 이자 내고 그러려 그러면 원금 이자 내려 그러면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한 사실이 있고 또 원고 입장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딕슨의 이런 재정적인 문제는 자 패밀리얼 스테이트 소위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주장한 거예요. 하다. 자 이렇게 한 거죠. 하다.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이 소송에서 이제 결국은 뭘까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여기서 뭘까요? 위어그린 어디에 뭘 받아요? 이 소송에서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넌 비차별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당신이 거절했는데 그건 구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사유로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비차별적인 요소를 제시했어요. 뭘까요? 하나는 칸의 자 재무적인 거, 재정적인 거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 자, 우리가 증거에 의하면 뭘까요? 이 두 가지 주장된 사유라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는 거죠. 8월 21일 우리가 통화에서 임차인의 주장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위 그 그죠? 행정법 판사의 결론을 우리가 지지 못한 뜻이죠. 결론은 뭘까요? 소위 딕슨이 소위 임대인의 오로지 우려사항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을까? 라는 소위 재정적인 문제를 그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던 그런 판사죠.